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교재에 함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열, 결국 이 함수 수열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함수 수열에 있어서의 소위 점별 수렴 그리고 평등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임용 시험을 포함해서 관련된 해석과 관련된 모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어떤 책은 해석 앞부분이 있지 않고 저 뒷부분에 있는 책도 있는데 순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대표는 19에 보니까 함수열의 정의, 함수열, 함수수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 실수의 부분집합 D에서 정의된 함수 fn을 우리가 차례로 나열한 그러니까 f1, f2 이런 쭉 나가는 이와 같은 함수로 이루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함수열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fn을 n 대신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이 수열의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열한 이와 같은 수열을 함수수열, 줄여서 우리는 함수열이라고 불러준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함수열의 정의는 이렇고, 함수열에서 또 우리가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수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점별 수렴, 또 책마다 따라서 요거 점마다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같은 말이랍니다. 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별 수렴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또 요것보다 좀 더 진화된 개념인 평등 수렴, 책에 따라서 요것을 갖다가 고른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뭐 표현 방법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등 수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별 수렴이 뭐냐? 자, 점별 수렴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함수열 fn과 함수 f가 D에서 정의된 함수라 하자. 자,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의 부분집합 D라고 했을 때에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요 말이랍니다. 각 점 D에 속하는 원소 X에 대응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열 fnx가 fx로 수렴할 때에 자, 수열 fnx가 fx로 수렴할 적에 함수열 fn은 D 위에서 F로의 점별 수렴한다라고 하고 요때 우리가 요 극한값에 해당되는 요 함수 fx를 fnx의 극한 함수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fnx라는 요 함수열의 극한값이 fx라고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우리는 요 함수 fnx를 정의구역 D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요 fx로 우리는 뭐 한다? 점별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fnx의 극한값 fx가 이렇게 수렴하는 값으로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점별 수렴한다 하는데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요 말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정의역 D에 속하는 각 점 X라고 그랬죠.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X값을 고정시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X값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자, 여기가 만약에 X가 만약에 2분의 1이든 뭐 예를 들어 D에 속하는 원소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하고 2분의 1이 있다라고 하면 X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로 딱 고정시켜 놓고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D에 속하는 각 점 X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고 X는 딱 고정시켜 놓고 fnx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그것이 fx로 이렇게 수렴하는 값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함수열 fnx는 D 위에서 fx로 점별 수렴한다라고 말하고 이 극한함수 fx를 극한함수라고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우리가 또 은밀한 정의로 한번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과 자,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뿐만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추가적 있죠. 각 점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를 우리가 집합 D에 속하는 x를 하나의 점, 각 점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점 x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하는데, 자, 요걸 우리가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여태까지 우리는 k는 엡실론에 가는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k 값이 영향을 주는 게 엡실론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영향을 주죠? x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을 딱 정해놓고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겠죠? x 값이 이렇게 x 값이 딱 각점 x 값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x 값에서 이렇게 x 값에서는 점별 수렴이 되지만은 또 어떤 x 값에서는 점별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x 값을 딱 정해놓고 그 x 값의 영향을 받아서 k 값을 우리는 정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엡실론과 x에 관한 함수로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하고 그 k 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치 fnx 빼기 f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할 적에 우리는 fnx를 d 위에서 함수 fx로 점별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그 극한의 은밀한 정의에 의해서 fnx가 지금 fx라는 자, 요 함수의 fnx가 fx에 지금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 요거는 우리가 원래 정의하고 똑같은데 하나가 더 추가되죠. 여기 뭐요? 각점 x에 대하여 요게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x 값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fnx라고 하는 것을 nx분의 1로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함수열 우리는 fn을 했는데, 자, 요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집합 D를 얘기하는 거죠. 개구간 0,1에서 요 주어진 함수열은 fnx = 0으로 점별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요랬을 때는 우리가 극한의 은밀한 정의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안 해도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0,1에 속하는 x의 값으로서 우리가 각 점이라는 말, 고정된 x 값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은밀한 정의를 쓰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스케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즉 fnx 빼기 fx라는 것은 nx분의 1 빼기 0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x의 값이 여기서 보다시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nx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양수죠. 그죠? 그래서 nx분의 1이 되어지고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양변에 똑같이 양수인 x를 곱하고 역수를 취하면 nx분의 1은 kx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kx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부분에서 다시 양변을 역수취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kx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어지고 k는 다시 엡실론 x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자, 그러면 요 사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k 값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과 자, 각점 x 0,1에 속하는 각점 x에 대하여 k 값을 자, 엡실론 x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 값을 우리 이렇게 택해주면 우리는 보다시피 fnx 빼기 fx 절대치는 여기서 nx분의 1보다 nx분의 1과 같은데 nx분의 1은 kx분의 1보다 작고 k 값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k 값은 결국 요것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fnx는 f, 즉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수렴하고 있다? 그렇죠? 요 주어진 함수가 점별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특징이 K 값이 엡실론과 X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알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제 또 116번 문제를 보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번에는 패구간 0,1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 그러니까 요 0,1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집합 D를 얘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함수 fnx가 x의 n승으로 정의되어졌을 때에 이제 패구간 0,1에서 지금 주어진 요 함수열이 역시 점별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한 함수가 구해지면 여러분들이 점별 수렴한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지금 요거는 우리가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xn승의 극한값을 내는데 이 x값은 패구간 0,1 사이에 어떤 값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xn승의 극한은 요 x값이 1일 때하고 x값이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가 1이라고 했을 때는 x 대신에 요 1이 들어가면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1의 n승은 1이니까 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여기 1이라는 상수 함수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1일 땐 그렇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일 때는, 자, 우리가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fnx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을 어떤 값을 여기다 가져와서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n이 무한 들어갔을 때에 x의 n승의 극한 항상 뭐가 된다? 0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fn이라고 하는 것은 패구간 0,1에서 자, 뭐 하고 있다? 지금 이와 같이 수렴하는 두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점별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극한 함수를 적어보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상수 함수고 x가 1일 때는 1이라는 상수 함수가 구체적인 수렴하는 극한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n 대신에 1이 들어가 보면 f1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y = x라는 요런 함수가 이렇게 직선인 함수가 되어지겠죠. 만약에 n 대신 2 들어가면 x 제곱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함수가 f2는 되겠죠. n 대신에 3 들어가면 x 3승 1분이니까 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점점 이렇게 벌어지다가 요 놈의 지금 극한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됐다, 이 말은, 자, 여기에서부터, 자,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0하고 x가 0부터 시작해서 1 되기 전까지는